사실은 저 밖에 있는 팸플릿이나 뭐 배너에 붙어 있는 거는 여성 야간요에 대한 얘기이지만 사실 이게 꼭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고 그 성인들이 나중에 이제 30대 이후에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몸에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야간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야간요, 그리고 야간요가 왜 생기는지, 야간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야간요라고 하는 거는 야간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소변이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밤에 소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밤에 소변을 보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밤에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고 자거나 뭐 술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거나 커피를 그날따라 많이 마셨거나 녹차를 마셨거나 해서 아니면 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거나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소변이 먼저 마려워서 자주 마려워서 깨는 것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밤에 소변을 본다는 거는 밤에 소변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보는 게 문제거든요. 자기 전에 소변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저도 요즘에 한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몇 시에 자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소변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일어날 때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자다가 저녁에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들이 심할 때는 뭐 두세 번, 세네 번인 경우들도 있고 거의 뭐 1시간마다 깨기도 하고 못해도 한두 번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변을 밤에 보는 것이 정상이냐, 그리고 밤에 소변 보는 것이 그럼 굳이 먹어서 나오는 거면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이 그럼 굳이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이런 소변 증상이 생겼을 때 굳이 비뇨기과에 가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하면 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이 맞고 어떤 것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야간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을 푹 자야지 낮에 활동할 때 정신도 또렷하고 기운도 나고 하시잖아요. 잠을 설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우리가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을 깨는 것이 과연 병이냐 아니냐 봤을 때 잘 안 보이실 건데요. 화장실을 가느라 밤잠을 설치는 경우, 이게 이제 남성의 40대 이상 남성의 70%가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신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런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정상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안 보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쯤에 한번 보는 것이 정상이지만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소변을 보시는 경우에 잠을 예를 들어서 9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한 11시, 12시쯤에 일어나서 보시거나 1시, 2시쯤에 일어나서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잤을 때 보통 3시간 이내에 마려워서 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방광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어서 밤에 소변을 깨기 위해서 잠을 깨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안 넘어가네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야간요를 그냥 두면은 당연히 몸도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짜증도 나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밤에 자꾸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모르지만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되다 보면은 몸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몸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게 되어 있는데 밤에도 자꾸 화장실을 감으로써 자꾸 일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깨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간요 때문에 다른 병들이 생기는 것 자체보다는 야간요가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주무시다가 요즘에 침대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침대에서 잠결에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보면은 삐끗하셔갖고 미끄러지거나 부딪히고서 멍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욕실에 가서 그냥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다가 슬리퍼 밟아서 미끄러지고 그러시죠. 저도 제 친구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미끄러지셔서 크게 다치신 적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사실인데 나이가 들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많지만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밤에 그러면 자는 동안 나이가 드셨을 때 뭐 20대, 30대 소변 보는 횟수하고 40대, 50대, 60대 소변 횟수가 틀린데 특히 50대 이상, 60대, 70대로 가실수록 방광도 우리 겉으로 보이는 우리 얼굴이 늙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못하고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방광도 똑같이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힘이 떨어지고 근육의 그 탄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광도 아주 쫀쫀하게 잘 방광 실제로 사람 방광과 가장 비슷한 거를 예를 들자면 닭똥집 아시죠? 닭똥집이 사실은 닭의 심장이잖아요. 근데 그 닭똥집 정도의 쫄깃함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러니까 절대로 방광이 흐물흐물한 물주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근육이 탄력이 좋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것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힘도 빠지고 근육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셨을 때 밤에 자다가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까지는 낮 동안의 활동량이나 내가 낮에 먹고 있는 정말 혈압약 같은 걸 드시면 밤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면은 몸에 이 수분 배출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낮에 많이 안 보시고 밤에 왕창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한 번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냥 이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치료하지 않을 정도가 될 수가 있지만 2번 이상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보통 우리가 8시간을 자는 동안 2번 이상 일어나게 되면은 한 번 잠잘 때 3-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을 푹 잘 수 있으면 좋은데 3-4시간도 사실은 푹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굳이 치료를 해야 되느냐? 잘 자는 좋은 일단 첫 번째로 잘 못 자니까 수면장애라는 게 가뜩이나 나이가 드시면은 연세 드시면 오늘 자꾸 이제 제가 연세가 드시면 나이 드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야간류는 나이에 따라서 쭉쭉쭉쭉 같이 올라가는 병이거든요. 우리 나이 드시면 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은 문제 생기는 것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방광이 약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광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방광이 이렇게 약해지면 자다가 자꾸 깨게 되니까 소변을 보는 거 문제가 아니고 잠을 충분하게 잘 수가 없어서 수면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죠. 잠을 자기도 힘들지만 어렵게 잤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막 불쾌하고 배가 빵빵한 것 같고 해서 싸야 될 것 같고 막 이상한 꿈도 꾸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은 바로 옆에 뭐 화장실이 있거나 바로 옆에 요강을 두고 주무시거나 하시면 조금 뭐 덜하겠지만 이렇게 화장실이 좀 멀다든지 하시면은 갔다 오는 사이에 또 잠이 확 깨버릴 수가 있죠. 또 잠을 깊이 못 드시는 어르신들은 더 그럴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낮에 깨어있을 때 더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하고 밤에 소변을 안 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앉아서 누워서 쉬고 있다가 졸립다든지 누워서 TV를 보다가 졸립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순서 기다리다가 존다든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야간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는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야간뇨가 많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졸리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덜 졸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잠자는 것 말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때 또 그리고 뭐 이불에서 방에 바닥에 요를 깔고 주무셔도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어쨌든 화장실은 가셔야 되니까 가는 동안에 거리에서 또 미끄러지시거나 뭘 잘못 밟아갖고 미끄러지시거나 넘어지시거나 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거의 대부분이 욕실 들어갈 때는 턱이 있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칸 약간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냥 잠결에 밟다가 그냥 문지방 잘못 밟아갖고 주룩 미끄러지셔갖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시고 정형외과 응급실로 오시는 정형외과 질환 중에 이 대퇴골골절이 굉장히 많은데 대퇴골골절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무시다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그 치료의 그 건강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물론 이제 졸리고 어지럽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때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떨어져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상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낮에도 당연히 졸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겠죠.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뭐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잠도 충분하게 못 자고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또 어디 가서 도대체 치료를 해야 되느냐. 특히 남성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비뇨의학과에 전립선 때문에 많이들 다니시니까 그냥 가서 말씀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야간요가 있을 때 다른 데에 가서 비뇨의학과를 먼저 찾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여성분들도 방광에 관련된 거는 비뇨의학과에서 이제 그 제대로 소변과 방광을 조절하는 곳은 비뇨의학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 넘겨주세요. 그 부끄럽다고 이 소변 보는 것,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소변을 지리는 것, 아니면 소변 조절을 못하는 것, 내 맘대로 쉽게 안 나오거나 내 맘대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밤에 너무 자주 봐서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몸의 배설에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 깔끔하신 분들은 그게 좀 창피해서 병원을 안 가시거나 그냥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정말 심각해졌을 때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내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대부분은 이제 가까운 병원을 많이 가시게 될 텐데 가까운 병원을 가시더라도 방광에 관련된 콩팥이나 우리가 눈이 아프면 눈이 문제가 있으면 안과를 가죠. 그리고 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비인후과를 가고 목이 아파도 이비인후과를 가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내과를 가시고 그런 것처럼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소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안 봐야 될 시간에 소변을 자꾸 마려워서 보게 되거나 시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비뇨의학과가 방광과 요도와 또 이 전립선 그리고 외부의 생식기 남성들은 고환 있는 부분 또 응력 있는 부분 여성들은 요도와 그 주변의 질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비뇨기과이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아니라 비뇨기과에서 같이 치료하시면 좋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들으시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산부인과가 치료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은 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치료받으실 거 고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래 하시느니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아니면은 의심스럽거나 할 때는 가까운 비뇨의학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야간요는 왜 생길까요? 다음 슬라이드. 야간요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밤에 소변을 보게 되는 원인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많이 만들어져서 소변이 자꾸 나오겠죠. 그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방광이 소변을 많이 참지 못하면 자는 동안에 자꾸 마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콩팥의 문제일 거고 많이 참지 못해서 자꾸 소변을 봐야 되는 거는 방광의 문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게 콩팥인데요. 콩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변을 함부로 담았다가 내보내주는 방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보는 양이 많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는 소변량도 많은데 소변도 자주 마렵다 한다면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잔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왜 많이 만들어지느냐? 여기 보시면은 당뇨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기능 저하 있고 많이 마시는 다음 뭐 이게 다음 순서의 다음이 아니라 마늘 달자를 써서 많이 마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방광에 소변이 찰 수 있는 그 용량을 제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딱 방광 용적만큼만 소변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몸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세팅이 고장이 난 거죠. 그런 경우에를 항이뇨 호르몬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야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는 몸 안에 이 대사 그러니까 몸 안에 물질들을 대사시키는 걸러주고 빼주는 기능들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고 방광이 소변을 참아주는 기능이 약간 무뎌집니다. 그래서 소변량도 늘어나고 소변도 더 많이 자주 보시게 돼서 이럴 때에도 소변이 많이 자주 마렵고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우리 콩팥이라는 거 신장이라는 거는
몸에서 몸을 한 바퀴 돌고 난, 심장에서 나가서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난 혈액이 콩팥을 통해서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그 커피 이렇게 필터에다가 담아서 물 부어서 이렇게 똑똑똑똑 내려서 먹듯이 심장에서 그 피가 똑똑똑 걸러지면서 몸 안에 노폐물을 다 소변으로 배출해내고 다시 흡수시킬 영양분들을 다시 흡수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부으면 쭉쭉 나가는 거죠. 부으면 나가고 부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필터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변량이 그냥 막 많아지다가 나중에 정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신부전이신 분들, 투석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보시면 얼굴도 막 시꺼멓고 얼굴 붓고 그리고 몸 전체가 다 붓고 잘 소변량도 줄어들고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신기능이 떨어진다고 소변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소변이 그냥 아예 물처럼 줄줄줄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능이 떨어져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많이 다른 이유로 나오는 건지도 저희가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많이 마시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밤에 자는 동안 소변이 정상적으로는 우리 방광 용적이 한번 끝까지 많이 찼을 때 방광 용적이 거의 최대가 500cc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드시는 페트병 500cc짜리 그 정도의 용량이 최대의 용량이고, 보통은 저희가 소변 마렵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용량은 그거보다 좀 작아서 한 350cc 내외로 소변을 보시게 되는데, 밤에는 딱 그만큼만 많아야 한 400, 보통 300에서 400 정도의 양만 만들어지도록 우리 몸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소변을 보도록 몸이 점자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다른 이유로 그 기능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소변이 밤에 안 나오게 한다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뇨제가 소변이 나오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약,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먹으면 먹은 대로 소변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소변이 덜 나오게 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계속 방광이 똑같은 양이 차게 돼서 밤에도 2시간, 3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시게 됩니다.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몸에 이런 나이 드시면 폐경하면서 여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호르몬들이 많은데, 또 떨어지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이런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광의 문제. 많이 만들어져서 많이 나오는 거 말고 방광이 소변을 참지 못해서 미리미리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변이 자주 마렵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소변을 잘 못 참고 조금만 차도 방광의 센서가 고장이 난 거죠. 우리 어디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방에 온도 감지 센서가 고장이 나면 추운데 난방이 안 올라가고 더운데 에어컨이 안 켜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광에서는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소변이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마렵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더 채울 수 있는데 방광이 자꾸 소변을 보려고 머리에다 자꾸 신호를 보내니까 머릿속에서는 신경을 그렇게 그럼 많이 찼나 보다 하고 자꾸 일을 시키는 신호를 또 보내게 돼서 소변을 1시간, 2시간마다 갑자기 급하게 마려워서 못 참게 자주 보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배가 방광이 너무 아프다든지 아파서 못 참아서 자주 보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어떤 다른 이유로 계속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면 주무실 때보다 아무래도 소변을 더 자주 보시게 돼요. 밤에는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게 없으니까 방광으로 신경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래가 조금만 묵직하거나 이상하면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방광 자체의 문제로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걸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다음. 네, 다음. 진단을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뇨의학과에 오시면 진료를 보셨던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숙제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변을 어떻게 보는지 적어오라고 하는 일기를 써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3일 동안 소변을 어떻게 보는지를 종이에다가 쓰고, 그러니까 몇 cc에 얼마를 받는지 계속 적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어보면은 내가 이 하루 동안에 몇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낮 동안에 아침 6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몇 cc 보고, 저녁에 내가 9시에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데 9시 자고 나서부터 아침 6시까지 몇 cc를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을 해서 밤에 나오는 소변량이 얼마나 되고 방광이 소변을 많이 못 참아서 조금씩 자주 보는지 아니면 많이 만들어져서 그저 그냥 한 3시간에 한 번씩 막 400cc씩 많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다른 이상들이 없는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소변 일지, 배뇨 일지를 적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55세 남성분이신데 7시에 일어나서 100cc 보시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시간, 1시간 반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보시고 이때 잠깐 많이 보셨지만 밤에도 주무시다가 지금 자주 보시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소변 보시는 횟수에 비해서 밤에 소변 보시는 양도 상당히 많고 전체 양에 비해서 밤에 소변량이 한 3분의 1 이상, 3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소변 보는 양이 낮에 전체 총 활동에서 보는 양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되면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밤에 소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덜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노년, 나이 드신 50대 이상 분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신장이 안 좋은지 뭐 다른 이상이 없는지 방광염이 있는지 아니면 피가 나오는 뭐 아무 의심되는 소견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확인하는 설문지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뭐 어려운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하는 이유들은 이제 비뇨기과를 방문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하시게 되는 검사들인데 소변을 제대로 잘 보는지 오줌발을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남자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멀리 자갈 맞추기 막 이런 거 많이 하셨던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남자 학생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한 거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변 줄기가 얼마나 굵으냐 또 소변 줄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느냐 이게 정상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잔뇨가 많이 남느냐 이런 것들의 범위에 따라서 치료를 우리가 잘 보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잘 찾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입구가 뭔가 막혔으니까 막힌 입구를 수술로 뚫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지만 방광이 힘이 떨어지면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변줄기가 너무 약하니까 이건 방광 힘이 떨어진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요실금 있는 분들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 할 때 요실금 있는 분들은 소변줄기가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산이 엄청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요도의 관략근이 힘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찌끔찌끔 소변이 새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먼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변량이 밤에 많아지는 것은 많이 마셔서 그런 건지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다른 약을 드셔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 감안을 해서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제 커피 그 전문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커피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차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도 차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차를 많이 마셔보기는 하지만 특히 몸에 좋다고 어떤 차가 막 그 유행을 하면 갑자기 이 차만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당장에 내 몸에 좋을지 몰라도 특히 좀 먹는 차로 살을 빼겠다 해서 하루 종일만 이만한 페트병에다가 한 1리터짜리 페트병 2개 정도로 쌓아놓고 거기다 차를 끓여서 수시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일단 구별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드시면 더 자주 보시겠죠. 특히나 방광이 예민하고 불안정하고 전립선 비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커피나 차를 많이 드시면 금방금방 소변이 마려워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가능하면 줄이시고 즐겨서 드시는 편이시라면 필요할 때만 뭐 모임이 있을 때 잠깐 맛만 보시는 정도나 아니면 정 드시고 싶을 때 한 잔 드시는 정도로 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술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도록 하자곤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때 그게 사실 뭐 와닿는 말은 아닐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몸을 자주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이제 이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떨어지고 먹은 거가 몸 밖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비뇨기과로 방광 문제 때문에 수면 문제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침에 얼굴이 너무 많이 붓고 반지가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손이 많이 붓고 저녁에는 다리가 많이 부어서 양말이나 스타킹이나 뭐 내복 입은 자리에 쫄쫄이 있는 데가 푹푹푹 들어가 있다. 그걸 많이 걱정들 하세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게 정말 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좀 이런 게 생겼다 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물 드시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오후에 한 3, 4시쯤에 다리를 좀 베개를 쌓아서 다리를 조금만 높게 하시고 한 15분 정도만 누워 계시면 우리가 낮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다리 쪽으로 이 혈관들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다리 쪽으로 쏠렸던 피들이 심장으로 갈 시간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시거나 그냥 걸어만 다니시면 밤에 다리가 더 퉁퉁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적당한 시간 동안만 움직이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수분 섭취를 하셔서 자꾸 몸이 순환이 자극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서 보면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한 20%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방광 오줌 쏠 때 자꾸 생기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 쏠 때 좀 덜해진다고 해서 물을 많이 드세요. 근데 그거를 저녁에 많이 드세요. 낮에 물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시고 일하시고 뭐 집안일하고 이러다 보면 차분히 앉아서 뭘 드실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대충 드시고 저녁에 한 7, 8시쯤 식구들 밥 다 먹고 이제 테레비 보면서 앉아서 뭐 과일 먹고 이럴 때 과일도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자기 전에 오늘 물을 많이 먹으려 했는데 오늘 낮에 한 2컵밖에 안 먹은 것 같아서 얼큰얼큰 한 2컵을 막 이렇게 막 드시고 그리고 주무세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얼굴은 보름달이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몸에서 이게 이게 돌아서 몸을 한 바퀴 돌고 대사를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이가 드시면 그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야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이 대사가 될 수 있는 자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몸의 부담도 덜 되고 신장도 더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낮에 움직이면서 수분 섭취를 적당히 하면서 움직이시면 몸에 독소도 빨리 빠지지만 살도 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많이 드시고요. 저녁에는 권해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나는 잠을 늦게 자서 요즘 12시에 잔다 한다면 4시간 전 가능하면은 8시 정도까지는 물 많은 거 드시는 거를 드시고 그 이후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게 자리끼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드시는 거. 그거는 거의 100% 2시간 있다 소변을 보시게 돼요. 왜냐하면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신다는 거는 뭔가 내가 지금 낮 동안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그게 쫙 몸 안으로 흡수가 되면 좋지만 우리의 몸은 또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서 자는 동안에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먹은 대로 좀 이따가 한 30분쯤 지나면은 방광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차기 시작을 해서 한 2시간쯤 지나면 소변이 마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있으시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거나 평소에 오줌 소태가 자주 생기는 분들은 야간뇨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주무시기 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요. 그게 난 너무 힘들다. 일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일도 많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시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걸 맞추려면 내가 정말 새벽에 1시, 2시에 자야 된다고 이런 식이라면은 거꾸로 계산을 해서 못해도 3시간 전부터는 드시는 걸 줄이시고요. 저녁 시간엔 가능하면 찌개나 국 종류, 국물 많은 거 그리고 짠 거 많이 안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바로 드시면 대변도 잘 나오고 소변도 잘 나오고 그리고 시원하게 소변도 보실 수가 있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드시는 습관만 조금씩
조정을 해도 병원에서 주는 약을 한 달 빨리 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혈압에도 밤에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예, 이 말이 이제 거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2리터 이상 드신다면은 뭔가 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중독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물을 하루에 3리터 이상 많이 드셔서 소변이 하루 총 나오는 소변량이 3리터가 넘으면 요금증이라고 해서 콩팥이 물 때문에 나빠지는 물에 빠지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정말 내가 먹은 물로 내가 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요금증은 아주 심각하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뭐든지 과도한 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몸에 좋다고 너무 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그렇다면은 얼마나 적당하게 드시느냐? 사람이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이 한 0.5리터, 그러니까 이제 500cc 정도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고 식사하시고 한 잔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반잔은 이거는 약 드실 때 쓰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연구한 바에서는 별로 권해주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드시는 이 물컵 그러니까 자판기에 종이컵 하나가 가득 차면 120cc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주는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런 컵들이 한 200에서 300cc 정도 되는데 집에서 쓰시는 머그컵들 있죠. 그냥 물컵들. 그게 200에서 250c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은 한 5컵, 6컵. 종이컵, 조그만 종이컵으로는 10컵.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루에 물 10잔 이상 드세요. 그게 그냥 10잔이 아니고 그런 사이즈로 해서 10잔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으로 따지면 한 1.5리터에서 1.8리터.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좀 춥고 그럴 때는 드시면 금방금방 땀이 많이 안 나니까 금방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에는 조금 더 줄이셔도 됩니다. 1.2리터 정도로 줄이셔도 되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5월, 6월, 7월, 8월 이럴 때 더울 때는 땀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또 습하니까 땀도 나도 모르게 많이 나게 되고 해서 그럴 때는 1.8리터 정도. 사우나 좋아하시면 사우나 들어가실 때 꼭 물통 갖고 들어가셔서 중간중간에 축이시고 찜질방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방광을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고 필요 없이 밤에 소변을 많이 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과민성 방광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흔하게 아까 방광이 소변을 많이 못 찾는 이유로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흔하게 나오는 이 과민성 방광이 얼마나 흔하냐. 주변에 소변 자주 보시고 오줌 솥에 있고 소변이 좀 급해가지고 자꾸 화장실 자주 가시거나 소변을 봐도 아래가 개운하지가 않고 뿌듯하고 막 묵직하고 뭐가 있는 것 같고 자꾸 가고 싶어지고 화장실에서 빨리 못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화장실에서 소변 보시고 난 다음에 지퍼 올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또 보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관절염, 알러지성 비염,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있는 경우들보다도 과민성 방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흔하죠. 흔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이가 드시면 이 나이 정도 되면 소변 다 이 정도 공감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저희가 나이 드시면 혈압 많잖아요. 혈압도 많고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많죠. 혈압이나 당뇨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다 내 주변에 다 혈압 있는 사람들이고 당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혈압 당뇨 치료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방광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대에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버려두면 나중에 소변도 자주 보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방광염도 잘 생기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점점 커지는 거 모르고 있다가 소변 안 나와서 술 드시고 잘못해서 소변 한 방울도 안 나와서 응급실 가서 소변줄 끼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내가 소변 보는데 시원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괜찮은지부터 빨리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슬라이드. 누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과민성 방광의 증상은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하루에 8번 이상. 1시간, 2시간 만에 한 번씩 자꾸 가시는 거. 그
그 다음에 소변을 못 참아서 화장실을 빨리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소변이 좀 마려운 것 같을까 했는데 갑자기 확 마려워지면서 지금 안 가면 쌀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좀 방광을 비워야 내가 다음 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요절박이라고 소변을 못 참는다는 거고요. 또 이제 문고리 잡고 막 이제 다리를 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서 그냥 나와버리는 바지 내리면서 벌써 나오거나 지퍼 내리면서 벌써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기침하거나 뛰거나 운동하거나 남성분들은 아마 전립선 기대 있으실 때 이런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변이 급해지고 시원하게 잘 안 나오다가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 하면 찔끔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과민성 방광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이런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나오게 하고 자주 마렵게 하는 것들, 마시는 거 이런 것들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 우리 몸에서 대사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땀으로 나가는 것들도 많아지니까 소변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나오지 않게 되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치료하는 약들을 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나이가 소변을 자주 보시고 잘 못 참는 과민성 방광도 약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소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많이 보는 야간요도 똑같이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과민성 방광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야간요가 있고 그리고 밤에 소변을 덜 만들어지게 하는 몸의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도 밤에 야간요가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과민성 방광은 조금씩 자주 보시는 거고요. 그냥 이런 호르몬 문제로 신장의 호르몬 문제나 신장 기능 문제로 생기는 거는 많은 양을 자주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 오실 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게 많은 양을 자주 보시는지 적은 양을 자주 보시는지 마려워서 깨는지 깬 김에 그냥 가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더 제대로 진단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자는 동안에는 방광 한 번 채울 정도의 용량만큼만 소변이 만들어지게 몸에서 그걸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호르몬의 기능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게 몸 안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당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들과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대사가 돼서 콩팥에서 피가 걸러지면서 소변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속도와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기능을 못하면은 이거 기능을 해주는 약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약을 쓰면 밤에 필요 없이 소변이 많이 안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간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해갔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잘 때마다 한 번씩 소변을 깨서 소변을 보는데 이것도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야간요인 건지 아니면 일단 그러면 이걸로 진단을 받으면 도대체 완치는 되는 건지 얼마나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야간요도 요즘에 많아졌는데 소변 색깔도 붉어지는데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소변을 본다고 무조건 다 치료해야 되는 야간요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치료를 권해드리는 것은 2번 이상 계속 깨면서 내가 이 깨는 것이 잠을 더 충분히 자고 싶은데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이 불편하다. 잠이 안 와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가기 전에 느낌이 불편해서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소변 때문에 일어나서 자꾸 가게 되는 경우는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을 좀 해보든지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오후에 혈액순환이 좀 자극이 되도록 다리를 좀 올려놓고 잠깐 누워 계시거나 오후 시간에 물 드시는 거 줄여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소변량이 늘어나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 그걸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러면 이런 야간요가 있을 때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거를 약을 평생 먹어야지 나는 살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뭐 어려운 말이 장기간 투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단기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드시면서 천천히 몸이 변화가 생기면서 생기는 노화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노화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대사질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이가 드셔 관절염도 생기고, 백내장도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것들이 그냥 둬서 우리가 치료를 해서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내가 습관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약을 계속해서 드시지 않으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되고 그러면 완치는 도대체 될까요?인데 약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셔야 되고요. 완치라는 것은 우리가 방광에서 보는 완치는 방광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서는 완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조절할 때, 고혈압이 생겼을 때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먹으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면서 먹지는 않죠. 최대한 정상적인 기능으로 조절을 해서 약을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면서 아주 좋은 조절이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잘 되면 약을 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큰 부작용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약만 먹으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방광도 마찬가지로 너무 늦게 오시면 더 오래 약을 드셔야 되고 약도 많이 드셔야 되고 약부작용이 많은데 견디면서 드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비뇨기과 약들이 부작용이 많다는 게 아니라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일찍 오시면 조그만 약을 조금만 드시고도 조절이 잘 되고 반응이 좋아서 예상한 기간만큼만 쓰고 그 다음에 유지가 잘 되면은 재발할 때 하지 않도록 관리만 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씩 틀리고 보통은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소한 안전하게는 6개월 정도는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약을 끊을지 줄일지 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6달 정도, 6개월 정도는 생각을 그 기간을 보시고 여유를 두시면서 천천히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약을 적게 드시고 빨리 좋아지려면 제일 좋은 거는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 오셔야 되겠죠. 초기에 치료를 해야 쉽게 빨리 치료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가끔 소변이 붉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럼 소변이 붉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한 소변하고 붉은 소변하고는 약간 틀려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입고 계시는 옷 색깔, 저거는 진한 소변 색깔이에요. 근데 거기 요 가운데 줄에 지금 진홍색, 주황색 옷 어머님 입고 계시는 옷 색깔이나 또 앞에 비슷한 옷 색깔 다 까만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 입고 계신 자주색 옷 색깔이나 아니면은 저 뒤에 모자 쓰신 아버님께서 입고 계시는 것 같은 약간 보라색 옷 색깔이나, 이건 병원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변을 내가 물을 많이 안 마시고 하루 종일 막 뭐 김장하고 뭐하고 집안일하고 도배하고 뭐 집안에 행사가 있어갖고 애들 챙기고 아니면 이제 아버님들은 뭐 친구들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등산하고 이러시느라고 물을 많이 안 드셨다. 근데 소변을 보니까 소변이 진하게 노랗게 나왔다. 그거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좀 많이 좀 챙겨 드셔서 좋아지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보통 저희가 건강한 소변 색깔은 제일 좋은 거는 맥주 색깔 아시죠? 맥주 색깔 정도까지는 괜찮으세요. 나쁜 거는 판타 색깔부터. 판타 색깔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 거는 요즘에 그런 색깔 나오는 음료수들이 토마토 주스 색깔 아니면 뭐 빨간 와인 적포도주 레드 와인 색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보다 정말로 더 새빨간 선지 같은 돼지피 선지 같은 그런 피가 나오면서 나온다. 통증이 하나도 없다. 안 아픈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아프면 더 위험합니다. 아프면서 피가 그렇게 막 콸콸콸 소변이 새빨갛게 나온다. 그거는 대부분은 거의 90%는 그냥 급성 방광염이거나 아니면 결석이 생겨서 아프신 겁니다. 근데 아무 통증도 없이 소변 색깔이 막 자주색으로 나오거나 검붉게 막 포도 주스처럼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붉은 색깔이 약간 까만 게 섞여 있으면서 통증은 하나도 없는데 이러다가 한 이틀 있다가 없어졌다가 한 달 지나니까 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아까 결석은 대부분 아프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방광이나 콩팥이나
요로생식기계라는 게 콩팥이나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 그 길을 우리가 요관이라고 하는데, 요관이나 방광에 종양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암이 생겼을 때는 통증이 하나도 없이 피만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변이 정말 새빨갛게 나오는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사람 몸에서 뭐든지 제일 안 좋은 사인이 피가 나오는데 안 아픈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피가 나오면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데 안 아픈 거는 이상한 조직이 자라서 거기서 출혈이 생기니까 아픈 거고, 되게 아픈데 피가 나오는 거는 골맞을 때 되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트리면 피 나오죠. 그런 것처럼 방광이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아프면서 피가 많이 나옵니다. 남성분들은 그럴 경우가 별로 없으신데 여성분들은 오줌 솥에 심하게 걸리면 소변이 피가 나오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럴 땐 그렇다고 해서 괜찮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이거 암 아니랬으니까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있어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걸 치료 안 하고 또 놔두면 그 세균이 콩팥까지 올라가서 잘못하면 온몸으로 다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이 있을 때에도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지만, 통증이 없이 피가 나온다고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시면 절대 안 되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암이 아닌지 뭐든지 빨리빨리 검사를 해야 저희 빨리빨리 그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검사를 하셔야 빨리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 전에 피났는데 나중에 오셔갖고 그거를 이제 원인을 찾아내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